네, 세 번째 작전명, 엔비디아의 새로운 캐시카우입니다. 엔비디아 바이오네모로 이 생성형 AI로 신약 개발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진짜 엔비디아가 AI 사업으로 무한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다른 미국 반도체 업체들에 비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 반도체 칩만으로는 지금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바이오 프리미엄이 조금 더 붙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실제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엔비디아가 참여하면서 의료 AI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부각되었고요. 국내에서도 파로스아이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오늘 급등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국내에서도 AI 쪽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인 구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의료 AI 쪽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구글 딥마인드의 자매회사인 아이소모픽 랩스 같은 경우에는 일리아릴리라든지 노바티스라든지 최근에 그들 기업들과 4조 원대 규모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던 만큼 인공지능 AI 의료 AI 같은 경우에도 최근 글로벌 시장에 바이오 시장에 하나의 큰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투자자들 관점에서도 더 이상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사람들이 수동으로 찾는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찾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 절감이라든지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절약이 되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국내 기업들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이오 관련 종목들 투자하신다라면 파이프라인이 확실한 종목을 투자하시든지 아니면 의료 AI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접근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다라면 저는 아직까지 충분한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또 큰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우리 그 상반기 같은 경우에 의료 AI 관련 종목들 대표적으로 JLK라든지 루닛이라든지 뷰노라든지 딥마인드 같은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질병 진단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 기업 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보로노이라든지 파로스아이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성격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진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주춤하거든요. 워낙 연초 대비 10배가 간 종목들도 있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데 하지만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파로스아이 바이오 같은 신테카 바이오, 보로노이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충분히 오를 여지가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세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 충분히 기회는 있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파로스아이 바이오 그리고 보로노이, 신테카 바이오를 주목해보자라고까지 말씀을 주셨고요. 한규수 매니저님, 네. 지금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네. 이렇게 계속 투자를 지속하다 보면 연성장 50%까지도 전망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에 우리가 이제 의료 AI 관련주가 한번 굉장히 큰 이슈화돼가지고 시세가 굉장히 한번 났었었죠. 네. 그 정도가 되게 되면 그 이슈가 이제 서서 이제 가라앉을만 하고 또 실질적으로 주가를 약간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를 선도로 해서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의료 시장의 진출을 계속해서 타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때 이 의료 AI 시장 자체의 성장 잠재력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크게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 난치병 치료제 개발이 정말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이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좀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큰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지금 현재 데이터라든가 질병을 진단하고 했을 때 사람이 의사가 직접적으로 진단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 활용할 때 그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하듯이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높아질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겠고 지난해 한 차례 오르고 나서 쉬어갔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인공지능이라는 그 시장 자체가 워낙에 광범위하고 크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신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는 분명히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관련 종목까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딥노이드 정도, 종목은 몇 개가 있습니다만 일단 딥노이드 정도를 일단 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1차적인 상승 후에 지리한 횡보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의료 AI 사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IT 산업 쪽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의료 AI 관련주들 중에 실적이 그렇게 따라주는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종목 그래도 실적이 좀 따라주고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딥노이드까지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의료 AI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생성형 AI를 접목하면 실험도 줄이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실험까지도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바이오에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오 관련 종목들 이미 많이 샀다. 그리고 내일장에서는 바이오가 좀 잘 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돌격 내일장에서 두 분 모두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돌격 내일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